제가 6대 의혹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우선 첫째는 민간에서 토지 수용을 하면은 1조 2천억 들어갑니다. 토지 수용을 공공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6천억을 줄여가지고 6천억으로 토지 수용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올림으로 해서 개발 사업자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준 그러한 비리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재명 지사는 기획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허권자의 특혜비리입니다. 이 사업을 허가해 준 당시 성남시장의 특혜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초과 이익이 생길 것을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이익 환수 제도 자체를 3개월 만에 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했다가 3개월 만에 초과 이익 환수를 없애버린 그 특혜 비리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비율을 15%에서 6%로 9%나 줄여버렸어요. 그것을 민간 분양 아파트로 돌려서 7천억에서 1조라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결정을 한 그런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성남시장의 인허가 책임 그리고 그 인허가에 따른 나머지 성남의 뜰이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7% 지분 가지고 있는 하천대유나 천하동인에게 4,400억의 이익을 남기고 51% 지분 갖고 있는 성남의 뜰이 1,800억밖에 이익을 안 남겼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하려면 농협에서 5천억 대출을 줄 때 가장 낮은 그게 가장 낮은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건설업자의 건설 확약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공에 지금 국민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문제는요 이재명 성남시장뿐만 아니라 유동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오늘 왜 국감을 하는가? 시장 있을 때 국감 자료를 끝까지 방어하는 겁니다. 국감을 통해서 자료 제출하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 그만두고 나면은 그 다음 시장 도지사 대행은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이재명 지사가 지사로서 그러한 자료를 끝까지 내놓지 않는 방어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여론 물타기 아닙니까? 국감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자료 주지 않는 상태에서 국감을 저도 국회의원 12년을 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직접 국감을 해본 사람이에요. 웬만한 의원들 이재명 지사의 잔머리에 이기지 못합니다. 이 국감 실시하는 자체가 특검을 막기 위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재인 씨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문재인의 속마음이라는 고민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질문에 이것은 특검 문제에 대한 얘기, 특검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대로 맞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민정이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를 종결시키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렇게 드러내놓고 범죄를 덮으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이 대장동 개발 사업 6대 의혹이라고 적었습니다만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건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장인 이재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인허가가 가기 전에 10건 이상 정도의 이재명의 사인이 들어가는 그러한 서류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은 책임 준공을 하는 건설사가 투자 심의를 합니다. 또 농협과 같이 5천억을 대출해주는 그러한 대출사가 투자 심의를 합니다. 이 두 군데의 투자 심의 내용을 확인하면은 그 안에 모든 문제점이 다 나타납니다. 지금 정부 편향적인 검찰 또 수사의 의지가 있는 경찰로서는 이 복잡한 사건들을 수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동규뿐만이 아니라 성남의 뜰에 있는 주주들, 성남의 뜰에 있는 이사들, 또 화천대유나 천하동인의 인맥들의 문제, 수천억의 돈이 자금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갔는지 모르는 이 사항들을 특검 체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사건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씨한테도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자가 공범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장이 이 인허가 과정의 서류에 사인을 한 것이 10건 정도가 넘을 겁니다. 이거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언제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떠한 상황에서 이 인허가 과정을 거쳤고 인허가 결정을 해줬는가. 문제는 본인은 기획을 했다고 하는데 성남시장 이재명은 기획자가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를 만들어낸, 이 사업 자체를 승인한 허가권자입니다. 이 허가권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기획을 해서 일반들한테 넘어갈 이익을 성남시에서 받았다. 그거 맞지 않습니다. 민간기업이 개발을 하더라도 민간기업의 이익이 많이 나면은 터널이라든지 기타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내놓는 겁니다. 당연히 내놓는 5천억을 대단히 많은 수익을 성남시가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건설업자들이 어떠한 건설업자라도 이러한 혜택을 주는 사업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 본인 말대로 본인이 기획자라는 얘기를 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족쇄를 스스로 자기 죄를 밝힌 거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일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몇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그 제일 첫 번째가 인허가 과정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을 공공개발 사업 플러스 민간으로 바꿨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모양 같지만은 민간 이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토지 보상비입니다. 민간업자, 사업자가 지금 이모 씨가 토지 보상비로 1조 2천억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환수해버렸지 않습니까? 1조 2천억이 6천억으로 토지 보상비가 내렸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 성남 시민의 원주민들의 땅값을 폭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발 사업 할 때부터 공공개발로 했으면은 분양도 공공개발로 가야 되는데 이 초과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공개발 분양이 아니라 민간개발 분양으로 해서 초과 환수 제도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땅을 수용할 때는 공공개발로 수용하고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민간으로 분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남시 유동규뿐만이 아니라 당시 성남시장에 묵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초기에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는 2015년 보고를 2015년이죠.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초과 환수 제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3개월 만에 초과 환수 제도가 사라집니다. 그 중간에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천억의 돈이 요 문구 하나에 따라서 개발업자 이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획은 지금 유동규는 자기가 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재명만 9월달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기획했다. 엄청난 잘한 사업인데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한 민간업자들이 이 사업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성남시가 알아채고 이것을 공공개발 플러스 민간개발 형태로 바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그 결재권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이 아니면은 이 초과 환수 제도가 삭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어려워서 분양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민간업자가 대단히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초과 이익 환수 제도는 집어넣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초기에 올라왔던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3개월 만에 이 제도 자체가 사라진 데 대해서는 분명한 특혜가 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보상비를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6천억의 성남 시민들의 권리, 이익을 성남시가 착취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성남시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성남의 뜰이 51% 지분을 가졌는데도 1,800억의 이익을 가져가는 데 비해서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은 7% 지분을 가지고 4,400억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개인들한테 돈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몰아준 돈이 사용처가 어딘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답이 있는 거예요. 돈이 흘러간 곳에 그것에 이익을 보는 자가 있고 그 이익을 보는 자가 이 전체
전체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장동 이 개발 사업 당군 이래 최대 특혜 사업이라는 이 개발 사업을 웃겠다, 혹은 오늘 국감을 통해서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국감 빤합니다. 자료 부실로 서로 간에 공방하다가 그냥 깨져버려요. 국감 중단하고 끝납니다. 형식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자기 지사 있을 때 자료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사직 내려놓으면은 자료 제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국감이 제대로 된 국감이 되면은 이재명 지사가 코너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화천대유에 김만배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신속하게 검찰의 공소에 의해서 했는데 구속되지 않은 사건, 모든 국민들이 이 특혜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구속시키지 않은 것, 또 검찰 스스로가 구속을 원하지 않았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철저한 증거 자료에 의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틈이 많이 있는, 증거 자료가 부족한,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은 재판부가, 물론 그 재판부가 제정신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김만배 사건은 사람을 일단 구속시켜 가지고 철저한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검찰이나 재판부가 김만배를 구속한 그 자체가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됐을 겁니다. 지금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을 수사를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느 경찰이, 어느 검찰이, 어느 재판부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그전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특검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특검 상설법을 만들었어요.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면, 법무부 장관은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장관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의 통솔을 받는 법무부 장관, 특히 문재인이 특검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오늘이라도 특검하는 겁니다. 특검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리고요, 특검 실시하는데 보름만 하면 특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으로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이나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묵시적 청탁으로 걸었잖아요. 이 사건은 묵시적 청탁이 아니에요. 적시적, 실질적으로 나타나 있는 청탁이다. 그래서 저는 적시적 청탁이다 이래 보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수많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재명 허가권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어요. 우리 공화당은 이 사업 전체를 본인 말대로 기획하고 허가해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또 박영수 특검의 역할이 무언가, 이게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박영수 특검이 만약에 민간 사업자 부분, 그 당시에 민간 사업자하고 성남시하고 굉장한 법적 다툼이 있었어요. 그때 박영수 특검의 역할이 뭔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들어가는 이유, 또 김만배와 권순일의 관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이재명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상황에서의 권순일의 역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박영수나 권순일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대한 의지가 하는 형태만 취하고 있어요. 도대체 유동규 말고 유한기의 역할은 무언가? 국정원 출신의 김종호라는 사람은 무슨 역할을 했는가? 또 유동규의 오른팔이라는 ABC 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또 거기에 따르는 변호사들, 오늘 들어오는 남욱 변호사는 초창기 민간 사업자에 관여했던 변호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연유로 이 공공개발 사업에 참여했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캐면은 일주일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국감 끝나면은 아마 이재명 측에서 그럴 거예요. 국감을 틀어봐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더라. 특검 해봐야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덮어버릴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의 국감위원들이 국민의힘의 행정위원회의 국감위원들이 제대로 한다고 보십니까? 그냥 신문에 나오는 정도를 가지고 할 거예요. 모르면은 우리 공화당이 좀 물어보세요. 우리 공화당이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신문 쪼가리 가지고 성남시나 경기도에 자료 없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이 특혜 사건을 국감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는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분들이 이 실질적으로 공공개발로 토지 수용은 1조 2천억 토지를 6천억으로 토지 수용을 하고, 분양은 공공이 하지 않고 민간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이 분양가 상한 제도를 피해갑니다. 공공이 분양을 하면은 공공에서 분양가 상한 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민간으로 넘기면서 분양가 상한 제도를 피해가는 그러한 가장 악질적인, 민간한테 돈을 몰아주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동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유동규는 무슨 본부장, 유동규는 그 본부장이면서 성남개발공사의 사장 대행이에요. 사장 대행.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본부장이라는 개념하고 사장 대행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 말대로 내하고 별로 관계없고 5,000명의 경기도 직원 중에 한 명이다. 비유도 했대. 문재인이가 그러면 한전의 직원이 잘못하면 문재인이 책임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유동규는 이 개발 사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유동규하고 이재명의 문제는 성남 혹은 이 경기도에서는 다 아는 문제 아닙니까? 성남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유동규를 일개 한전 직원하고 문재인하고의 관계로 모으는 그 내로남불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한전 일개 직원하고 유동규하고 이재명의 관계를 그렇게 치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동규는 특혜 중에 특혜를 받는 게 무슨 본부장 하다가 그만두고 또 나가서 선거운동 도와주고, 또 있다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가면서, 그것은 차관급이잖아요. 아니 자기 밑에, 자기도 차관인데 자기하고 직급이 같은 차관을 임명하는데 나는 유동규 잘 모른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5,000명 중에 1명의 경기도 직원의 답일 뿐이다. 그런 거짓말에 속고 있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무튼 성남시의 비리 중에 하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제가 3년 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새 영화 중에 조폭 영화가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하는 게 그 조폭 영화하고 똑같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요. 그게 아수라 아닙니까? 아수라. 천당위에 분당이 있다는 아수라 아닙니까? 제가 3년 전에 그랬을 때 언론이나 방송이나 그때는 제가 밖에 나와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밖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불법 거짓 탄핵 때문에 진실 밝히려고. 내가 이재명 지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배우 스캔들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러면은 나하고 목욕탕 가면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년 전에 저는 벌써 이재명 지사 보고 조폭영화하고 요즘 유행하는 조폭영화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재명 지사의 행동이 같냐고. 그래서 영화 봤냐 그랬더니 영화 봤다 그러더라고. 요즘 저한테 계속 전화 오는 분들이 어떻게 그때 그 아수라라는 조폭영화를 이재명하고 같이 엮었냐. 그래서 요새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아수라 영화를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 아수라 감독이 그 이후에 영화 한 편도 못 찍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아수라2를 대장동 의혹 사건을 가지고 아수라2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검을 하지 않고 묻으면은 우리가 나서서라도 국민들을 깨치게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유동규에게 사업기획을 이렇게 정권을 준 자가 공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자가 이 특혜 사건의 공범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본인 말로 기획이라고 했잖아요. 기획자가 공범이에요. 세 번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3개월 만에 삭제한 그자가 이 특혜 사업의 공범입니다. 민간이 이시라고 있어요. 민간 이시 개발업자. 이 사람이 1조 2천억 보상비를 생각했는데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성남 시민들의 땅을 착취한 6천억, 평당 600만원짜리 땅을 300만원으로 만든 이자가 공범인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소위 말하는 16%의 임대주택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9%로 줄여버렸잖아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한테 넘기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서 수천억의 이익을 남긴 겁니다. 사실은 공공개발이 토지를 수용하면은 거기에서 6천억의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공공이 개발하면.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그 이익을 성남시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을 16%에서 더 늘리든지. 그런데 임대주택 분양은 줄이고 임대주택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분양업자가 그만한 돈을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분양가 상한 제도를 적용하지 않은 그 기획자가 공범인 겁니다. 민간한테 분양을 넘기면서 분양가 상한 제도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획을 한 자가 공범인 겁니다. 여섯 번째, 유동규한테 이러한 전체적인 특혜 사업의 정권을 준 것이 그자가 공범입니다. 우리가 그냥 공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범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이 깨끗하다니까 국힘당에 이재명 얘기해야 돼. 국힘당 특혜다, 권력 게이트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당당하게 특검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검 요구 안 하고 어물쩍 넘어간다고 이 사업이 덮일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73%가 특검 요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이 사건 가지고 어정쩡 넘어가면요, 이제 지지율이 폭락합니다. 폭락. 그래서 이 6가지의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공범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기획자가 공범이다.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한 전리권자가 공범이다. 1조 2천억 토장 보상비를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6천으로 죽인 자가 공범이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해서 일반 개별 사업자한테 엄청난 이익을 준 자가 공범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동규한테 자리도 주고 권한도 주고 왔다 갔다. 이 사람이 5,000명 경기도 직원 중에 한 명이라고 누가 믿습니까? 그런 새빵과 거짓말 하고 있잖아요. 유동규한테 사업 기획권을 정권을 준 인사권자가 공범이다. 그래서 이 공범을 잡아내는 작업을 이제 특검을 통해서 해라. 특검만이 제대로 된 공범을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감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감에서 잘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간에 국감이 파행으로 끝나서 국감이 안 될 겁니다. 괜히 면죄부, 이재명한테 면죄부 주는 어설픈 국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장동 당군들의 최대의 부패, 대장동 개발 특혜 사업에 대한 이 문제점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는 뭐야, 저기? 거기도 뭐 그 비슷한 건데 자오지만 그 잡발들도 많이 와 있어. 자빨들이야, 저기? 잡발다가 막 짬뽕을 해가지고. 안돼, 이재명이 지정인물이. 여러분, 국민의 명령, 대장동 개발 사업을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 우리 공화당 주원진 대통령 후보께서 대장동 개발 사업 6대 의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국민 보고회를 마치고, 오늘 우리 공화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제 해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6대 의혹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형식만 있는 가짜 국정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특검으로 진짜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 대로 과연 국민의힘 게이트인지 아니면 본인이 비리가 있는 본인이 주도자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밝히는 것,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거, 특검만이 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밝히고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지켜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해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알아서 이제 이게 아까 저기